그래서 되게 간단해. 개념 되게 별거 없는데, 자, 도르래나 줄 같은 걸로 묶여서 운동할 때 석구 시작해도 돼? 시작할 거야. 60 몇 페이지냐? 52페이지. 도르래와 물체 운동.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 묶여서 운동할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가속도 크기 동일.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 다음에 속력 전부 다 동일합니다. 줄로 묶여 움직일 때 맞아요. 그 다음에 장력 양쪽 끝에서 어때요?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장력은 당연히 당기기만 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물체 운동 분석하기, A랑 B 같은 경우 보면 A는 수평면에 있죠. 그쵸? 그 다음 B는 이제 면직면에 매달려 있어요. B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돼요? 수직항력에 의해서 상쇄됩니다. 아래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B 같은 경우는 상쇄가 아직 안 되잖아.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 경우에 뭐 빈칸처럼 별로 안 중요한데 R자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덩어리 전체의 R자임은 mg다 이렇게 놓고 하죠.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우리 역학적 에너지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요? 수평면이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바뀌어 안 바뀌어? 위치 에너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되고요. 실로 연결된 A와 B의 속력은 어떻습니까? 같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으로? 질량비로 분배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 가령 여기서 뭐 마찰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만 놓고 보면, 한 덩어리로 놓고 보지 않으면 장력 같은 경우도 외부 힘입니다. 그래서 외부 힘이 한 일이 뭐였어요? 외부 힘이 일이 뭐였어요? 뭐였어? 외부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따질 때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 변화량 합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합, 이렇게 볼 수 있고, 외부 힘이 한 일이 없었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어차피 0일 거다. 제가 종종 가르쳐 드렸던 그 표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념이 진짜 별거 없어서 빠르게 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밑에 그 다음 도르래에 매달렸어. 자,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로 하는 편이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로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라지 M, B가 더 무거운가 봐. 그래서 B는 내려오겠고 A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된다? 운동 방향이랑 반대니까 마이너스 mg 이렇게 볼 수 있겠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운동 방향이랑 같으니까 플러스 rgmg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작용하는 중력, 장력들이 있죠? 그러나 이 장력은 어때? 덩어리 전체의 내부 힘이기 때문에 내부 힘은 덩어리 전체의 R자 힘을 따질 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덩어리 전체의 R자 힘 얼마예요? 라지 mg 빼기 스몰 mg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고, 이때 이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요. 가속도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장력 이런 거 계산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때 각 물체의 R자 힘이 한 일은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 되게 중요한 공식 세 가지. 일단 일의 양이 뭐야? 에너지 변화량이야. 어떻게 계산하는데?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방향 이동거리다. 그치? 그 다음에 R자 힘이 한 일 뭐였어요? 뭐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게 바로 안 나오면 안 된다. 외부 힘이 한 일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해요?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가 감소한다, 높이가 감소한다, 위치 에너지 감소량, 중력 곱하기 감소한 높이. 뭐 탄성력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나중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변화량 계산은 당연히 나중 빼기 처음으로 무조건 할 수가 있죠.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그냥 R자 힘이 한 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좋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외부 힘이 한 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외부 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전부 더하면 0이다. 왜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뭐 그 변화량들의 합이겠죠. 그쵸? 근데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기로 했어? 0이라면 이거 합도 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야. A는 마이너스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때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 아까 위에 외부 힘이 한 일이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그거 뭐 마찰, 공기 저항 이런 게 있었다면, 아니면 억지로 잡아 끄는 힘이 있었을 수도 있죠. 억지로 잡아 끄는 힘, 아까 F 같은 거 어떻게 됐어?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이렇게 수평면에 이렇게 아이고 젠장.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거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 떨어졌잖아. 어떻게 했어? 얘가 이렇게 잡아 끌었으니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죠. 얘 위로 올라갈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외부 힘이 일을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다. 근데 외부 힘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이어서 얘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세요. 뭐 당연한 거야. 그래서 뭐 외부 힘이 있어야만 역학적 에너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에 매단 두 물체. 요거는 이제 비스듬한 면도 어때요? 똑같아요.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중력과 높이 변화. 그럼 뭐가 나와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거 이동 거리가 L인데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동 거리는 L인데요. 높이 변화량은 H예요. 우린 이걸 따질 거야. 그게 중요하거든. 오케이? 왜냐면 이 힘이 얼만데 비스듬한 이 힘이 애매하지, 그치? 그래서 그냥 중력 라지 mg 그 다음에 높이 h. 그래서 라지 mgh만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감소했구나. 마이너스 라지 mgh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고, 그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0이 된다, 이런 느낌이지. 별거 없어서 우리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바로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문제 가야 돼.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182번 하래. 이거 바로 하겠죠? 가보자. 하다. 기억 A 질량 4M 맞아? 4M 넣으면 돼? 어떻게 돼? 알짜임 3mg를 7m인데 아닌데? 얼마야? x 넣고 찾는 게 맞아요, 그쵸? 저는 xm 이렇게 둘 건데 플러스 x 빼기 1mg 맞지? 알짜임 전체 덩어리 얼마야? x 더하기 3m 곱하기 2분의 1g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mg 다 떼자. mg 떼면 어떻게 돼요? 2x 빼기 2는 x 더하기 3이다. 이항하면 x는 5m이에요. 기억 틀렸고, 이거는 일단 4m 넣어보고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x로 방정식 세우는 게 조금 좋아. 오래 걸리긴 해도 좋아. 니은 자,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증가량과 합이랑 같냐? 같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 중력이 한 일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인데 C도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A, B, C 합 운위역 이렇게 적을게요. 역학적 에너지 총변화량 얼마? 0이에요. 그쵸? 근데 A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 B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0. 변화 안 하고, C는 늘어납니다. 얘네들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늘어나. 봐봐. 자, 그럼 뭐랑 같을 거냐?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A, B,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그 다음에 C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봐봐. B랑 C는 어떻게 될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거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은 얼마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A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겁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값 안 넣고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그치? 값 하나도 안 넣었어. 근데도 할 수 있어. 부호만 가지고도. 니은 그래서 얘는 같지가 않다. 뭐가 다르다? C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포함이 안 됐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디귿 A 역학적 에너지는 B와 C가 증가하기 때문에 A는 감소해야 돼요. 디귿 맞다. 답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려 하였다는 거.
요렇게 요런 거 요런 느낌이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말고 옆에 있는 184번 해볼까요? 비질량을 몇 M인지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지? B랑 C, 가랑 나에서 B랑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B의 질량이지, 그치? B의 질량을 모르거든? B의 질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B와 C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량을 직접 비교할 수 있나? 뭔가 키가 하나 부족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 시험으로 나온다면 저는 상 정도로 보긴 하는데 바로 캐치가 되면 나는 이건 잘한다고 해줄게.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하수도 맞아요. EAS야. 왜? 그치. L 이동거리가 나왔고 속력 제곱 변화량이 나왔어서 그래서 EAS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알짜임이 한 일은 거기에 뭘 곱해야 돼? 질량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아쉬워. 그래서 여기에 EAS를 사용하겠습니다. 2 곱하기 A가 곱하기 L은 4V제곱 빼기 0이고요. 얘는 2 곱하기 A나 곱하기 L은 V제곱 빼기 0이라서 가속도가 몇 배입니까? 4배야. 여기가 4A고 여기가 A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B, 우리 수평면에 있는 거는 가속도에 영향 안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만약에 B가 뭐 XM이라고 하면 수평면에 있는 거는 가속도의 분자에 영향을 안 줘.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가 같은 경우는 플러스 3mg 빼기 mg를 x 더하기 4m으로 나눈 걸 거야. 그쵸? 나 같은 경우는 어때? 플러스 xmg 빼기 mg를 뭐로 나눈 거야? x 더하기 4m. 전체 질량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분모는 동일하죠. 이게 몇 대 몇이야? 4대 1이라는 거. 그럼 x는 얼마가 될까? x는 2분의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2분의 3m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 이때 가에서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이제로래요. 얼마라고 할래? 마이너스 3mgl. 그치? 마이너스 3mgl이잖아. 근데 얘는 여기서 어떻게 돼? 나에서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mgl이네. 절반이에요.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왜 우리가 EAS를 썼냐? 왜? B의 질량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가의 B랑 나의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바로 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질량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질량이랑 무관한 EAS. 가속 우리가 이동거리 L이 공통이고 속력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EAS를 사용하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가에서 4배다. 그러면 질량비 이렇게 되겠구나. 전체 질량이 바뀌지 않는 거니까 분모는 어차피 여러분 쓸 필요가 없어요. 전체 질량은 안 바뀌잖아. 위치만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야 185번 해볼게요. 아주 훌륭하다 문제가. 훌륭해. 너무 좋아.
원래 길이가 L0고요. L1까지 늘어났다 치자고. 이때 속력이 0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 있죠? 정지한 상태에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다가 정지하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의 제일 큰 순간은 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L0에서 L1까지 만약에 이제 한 2x 늘어났다고 치자. 나가. 그러면 x만큼 늘어난 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순간은 R자임 0인 순간입니다. 덩어리 전체의 R자임이 0인 순간. 플러스 KX. 그래서 KX 뭐 이런 식으로 돈다면 뭐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죠? 별건 없는데? 숫자가 지저분할 뿐이야. 자, 이 문제 구조 여러분 이해되세요? 뭔지 알지? 그치? 가에서 정지한 상태로 출발을 시켜. 그래서 L0 상태였는데 L1만큼 늘어났을 때, 아니 L1 되었을 때, 그러니까 L1 빼기 L0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지한다. 무슨 말이야? 얘가 정지한 상태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면서 정지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돼? 좌우 대칭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의 중간 지점에서가 뭐야? 운동 에너지 최대고, 그때 R자인 0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2x 가는 0 늘어난 상황이고, 나는 2x 늘어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언제가 운동 에너지 최대야? x만큼 늘어났을 때. 겠죠? 그치? 근데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량, 처음 운동 에너지 가에선 0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 질량, 전체 질량 얼마입니까? 3m. 그 다음에 V제곱 이렇게 해보자. 그죠? 이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지. 그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지. 그쵸? 얼마만큼? 마이너스 B는 안 떨어진다. A만 떨어져요. 마이너스 EMGX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만큼 늘어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얘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방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EMG가 뭐였냐면 KX였거든. 일단 그대로 갖고 올게요. 그대로 갖고 오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EMGX는 마이너스 KX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항만 숫자 표현 모호하게 했다.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 뭔가 숫자가 좀 편해진 것 같아. 0은 더하기 2분의 1 3MV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2분의 1 3MV 제곱은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쵸? 이항하면 그럼 이제 2 떼고 3 하면 V제곱은 3n분의 KX제곱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G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EMG가 KX니까 KX 하나를 EMG로 바꿔보자. 그럼 얘는 EMGX 그 다음에 3M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이게 V제곱이에요. 그러면 V는 3n분의 EMGX를 루트 취한 건데, 근데 일단 G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와 분자에 G를 한 번 더 곱해보자. 이 KX는 그죠?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 KX는 EMG. 이거 그냥 KX X를 K는 나 뭐 안 넣었나? 맨 위에 KX 제곱이 KX가 EMG잖아. X를 K분의 EMG라서 K분의 X를 K분의 EMG라 하면 편해? 내가 이런 쪽으로 대가리가 좀 안 굴러가요.
넣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믿어볼게. v제곱은 3n분의 k 곱하기 k 맞는 것 같대. 4m제곱 g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사라지고 요거 하나 사라져서 v는 그치 g는 바깥으로 나온다. 3k분의 4m 3번이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극혐. 너무 지저분해.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편하네. 식변환 하는 거 애먹을 뻔했네. 땡큐. 어쨌든 이런 식이다. 결국에 세워야 되는 식은 영어예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3mv 제곱만큼 증가한다 치고 덩어리 전체 질량이 3m이고, 근데 B는 떨어지진 않잖아. 그래서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없습니다. 근데 A만 X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mgx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X가 늘어나니까 길이가 2분의 1 kx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쪼르륵 하면 되는 상황이었네요. 식변화는 너무 지저분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쉬운데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쉬워 안돼.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해보자. 190번 한번 해볼까요? 90번. 그래서 A가 B보다 H만큼 아래에 있었는데 나에서는 A가 B보다 3H만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여러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돼? A가 2H 올라갔고 B는 2H 내려왔으면 돼. 이때 줄로 묶여 있으니까 이동거리 자체는 동일해야 되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은 똑같으니까 간격 변화의 절반만큼 각각 움직였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돼요. 간격이 뭐 가령 마이너스 h에서 플러스 3h로 변했잖아. 간격 변화가 플러스 4h 변화인데 그거의 절반씩을 각각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뭐 본능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쉬운데 이거. A의 위치 에너지 증가 얼마라고 할래요? 플러스 2mgh라고 하겠고 B는 마이너스 6mgh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의 총합은 마이너스 4mgh라고 할 것 같고,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의 총합은 플러스 4mgh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A는 mgh 증가, B는 3mgh 증가. 뭐라 그랬어?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을 이제로를 2mgh라고 한다고 하면 2mgh를 이제로를 한다면 B의 운동 에너지는 3mgh인데 2분의 3배죠. 예. 맞죠.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왜냐면 A랑 B랑 질량을 명확하게 줬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쨌든 A보다 B가 3배 커야 돼. 속력이 다를 수는 없으니까. 그죠? 맞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게 나왔네. 3mgh는 2mgh 2분의 3배. 예, 진짜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192번 한번 풀어볼까요?
뭐 V, EV 이런 건 사실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 V, EV 가려놓고 풀어도 이거는 되는 거거든. 이 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자명하잖아. A가 3M이고 B가 M. 질량비를 준 순간 이건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높이 변화량을 H라고 명확하게 줬어. 그래서 A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마이너스 9mgh로 잡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죠? 그러면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H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mgh를 잡는 게 합리적이지.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총합은 마이너스 8mgh고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은 플러스 8mgh를 잡는 게 합리적이지. 그치? 그럼 A 질량 3m이고 B는 m이니까 속력이 달랐던 적은 없어서 운동 에너지가 3대1로. 그래서 A는 플러스 6mgh 증가 운동 에너지, B는 플러스 2mgh 증가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3mgh고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mgh입니다. 3배. 별거 없잖아. 응?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에너지는 진짜 날먹이야. 에너지는 그냥 위치 변화 보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따지는 게 일단 제일 편하거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질량비랑 정비례한다. 질량이랑 정비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느낌 아니죠? 위치 에너지 변화에서 제일 먼저 찾으면 나머지가 다 나와. 그냥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바로 분배가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다음 넘어가서 이거 뭐 괜찮을 것 같고. 오, 재밌어 보이네. 194번 풀어볼까요? 무엇을 했나 볼까요? 네, 구조가 좀 킹받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 비례상수를 그냥 적어버려. 그냥 가령 이런 느낌. 그래서 2로 그냥 퉁쳤는데 어떻게 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 어차피 0이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때 A는 위치가 내려가요. 높이가 H만큼 마이너스 2mgh만큼 변해. B는 올라가네, 그죠?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래. 그래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그냥 플러스 2라고 전 했거든요. 그냥 운동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2분의 1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질량이 2배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플러스 2분의 5 2 빼기 2mgh는 얼마예요? 0이 될 거예요. 그쵸? 2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분의 4 mgh가 될 겁니다. 그게 2가 뭐냐면 요걸로 하자. 2분의 1 2가 운동 에너지잖아요. 누구의? B에. 그래서 5분의 2 mgh가 뭐다?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b의 운동에 같이. 그죠? 그래서 얘는 mm 사라지면 v 제곱은 5분의 4 GH가 되는구나. h는 4G분의 5V 2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이런 괜찮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날로 먹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에너지로 안 하고 그 FMA로 풀면 조금 한 세월에 좀 빡세. 근데 대충 이렇게 되네.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다 이렇게 줬으면 이 결국에 이 몇 배 이 짓거리를 해야 된다고. 몇 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이제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적당한 문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K든 뭐든 몇 배 이런 식으로 몇 배 놀이가 진짜 편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195번 해보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번 내가 개입을 좀 늦게 할게요. 겁나 유익하다. 정보를 이렇게 막 호락호락하게 안 주겠다고 지금 원포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B의 높이 변화가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던 건 위치 에너지 변화라고 약간 날먹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 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 방정식을 조금 해석해 봐야 돼. 아주 훌륭한 좋은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연립 방정식 푸는 건데 문자의 수가 많으면 좀 그런 대로 불리해요. 그래서 최대한 문자의 수를 적게 쓰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 같아요. 아주 좋은 문제 같아요. 무슨 시도를 했는지 좀 볼까요? 이번 책을 보면서.
뾰로로로. 여기에 지금 문제에 준그 말들 있잖아. 요걸 우리가 식으로 옮기는 거야. 일단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실이 A를 남기는 힘의 크기 뭐 장력이잖아요. T. 오케이. T가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또 작용하잖아요. 그쵸? 얘는 운동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T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B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의 2분의 3배다. 그러면 B의 알짜힘은 얼마란 얘기야? 운동방향으로 3분의 2T 이렇게 볼 수 있네? 괜찮아요? 그러면 A의 알짜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3분의 4T 이렇게 해주면 적은 문자로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어. 그게 좀 좋은 거야. 뭐만 F는 뭐 MA 뭐 MA 뭐 이딴 거 하는 거보다 적은 문자로 많은 걸 표현하면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합니다. 그런 거 같아. 그럼 A 입장에서 한번 볼게. A는 위쪽으로 운동방향 반대로 마이너스 T가 작용해. 근데 아래로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 플러스 EMG가 작용하잖아. 그러면 플러스 EMG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플러스 3분의 7T란 얘기예요. 그럼 T는 얼마야? 7분의 6mg라는 얘기예요. 나왔지. 그래서 니은이 맞다. 니은이 맞다. T는 7분의 6mg다. 그러면 이제 B의 알짜힘 얼마였어? 3분의 2T니까 7분의 4mg네요. 그러면은 가속도 얼마야? 7분의 4g지. 그치?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B가 나는 바로 갈래. T가 얼마야? T가 얼마야? 7분의 6mg지. 그치? 이동거리가 얼마일까요? H. 그래서 7분의 6mg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뉴턴 법칙 그 운동방정식 풀이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알짜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뭐다? 외부 힘이 한 일. 중력 말고 중력이나 탄성력을 제외한 외부 힘이 한 일.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외부 힘이 T 장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B만 딱 단일로 얘만 놓고 보면 장력은 외부 힘이기 때문에 7분의 6mg가 H만큼 이동시켰습니다.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높이 얼마나 올라갈게? 7분의 2H 맞아요. 7분의 2H 올라갑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알짜힘이 7분의 4mg라서 7분의 4mgH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고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7분의 6mgH잖아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7분의 2mgH가 된다. 그래서 높이가 7분의 2H까지 올라가는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게 많이 가는 거지. 좋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숙제로 하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숙제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여러분은 잘하는 반이니까 최대한 빨리 가보자. 자 58페이지. 자 열과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외부 힘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물체의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작용할 경우,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항상 운동 방향 어느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운동 방향 반대.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서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열 에너지 등으로 주로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됩니다.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뭐 번지 점프를 할 때 몇 번 팅팅팅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게 보존돼 버리면은 어떡하지? 어떻게 나오지? 무한대로 그 무한으로 튕기죠. 어떻게 나오지? 못 나와요. 그래서 몇 번 오르다가 멈춘다. 움직이다가 멈춘다. 엉덩이가 따뜻해진다.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됐구나. 그래서 이때 총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보존된다.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요 밑에 있는 말이 있는데요. 비례상수 얘는 4.2 곱하기 10의 3승 per 킬로칼로리다. 그래서 요거 1칼로리 열량인데요. 4.2 줄이다. 그래서 등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칼로리는 4.2 줄이다. 그럼 1줄은 얼마야? 4.2분의 1 칼로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 중에 뭐 이거 외우는 게 좀 더 편하잖아. 위에보다는. 그치? 그래서 1칼로리가 4.2 줄인 거를 외워놓으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식변환을 해서 원하는 그 값을 대입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라는 사람, 우리가 줄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1의 단위, 에너지 단위 줄 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추를 낙하시켜요. 그래서 회전 날개 회전하면 물과 마찰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얘는
추의 위치 에너지 얘를 이제 낙하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운동 에너지로 변할 거고 그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화한다. 마찰에 의해서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빠르게 해볼게. 그래서 열과 일의 관계, 열과 일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이건 뭐냐? 물체 이루는 입자들이 가지는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근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 어떻냐면 우리가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서로 작용하는 힘을 거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그 덩어리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에요. 덩어리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요. 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입자들의 그 무질서한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 전체 만약에 이제 절대 온도 0도야, 입자들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은 그 물체가 덩어리 전체가 운동하고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덩어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입자들의 그 가령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한 무작위한 운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들이 합이 내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운동 에너지랑 또 위치 에너지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물체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서 물체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높다. 그래서 이때 저온과 고온에서 보면 가령 잔상 같은 걸 좀 이렇게 길게 그려요, 그렇죠?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자의 무작위한 운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깡 치면 어떻게 될까?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겠죠.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진다. 뭐 당연한 거죠. 접촉면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입자들, 망치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입자들이랑 못을 구성하는 입자들이랑 원래는 그냥 멀리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빵 한 거야. 입자들끼리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충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충돌에 의해서 얘네들의 그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망치가 내려오고 있었다가 망치라는 덩어리 전체 물체 덩어리 전체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어디로 갔어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간 거야. 입자들의 불규칙한 운동에 운동 에너지로 간 거야. 다시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될 거잖아. 그럼 망치가 내려오고 있었죠. 그쵸? 운동 에너지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망치라는 덩어리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소멸한 것으로 보이나 그게 어디로 갔다? 입자들의 그게 열 에너지야. 맞아. 그게 열 에너지야. 입자들의 무작위한 운동 에너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입자들은 워낙 얌전했었으나 갖다 깡 박으니까 그 망치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입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분배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깡 맞고 나면 몸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느낌으로 입자들도 처음에 가만히 있었다가 맞으면서 이렇게 충돌, 지들끼리 막 충돌 난리 나겠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가만히 있었다가 맞으니까 이렇게 충돌 하게 되면서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촉면 온도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왼쪽에 이것도 이제 어차피 또 이따 얘기할 건데 이때 입자 운동이 제일 누가 활발해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가 제일 활발하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가장 크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같은 물질이라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열 전달 방법이 세 가지 있잖아요. 소수대로 복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도, 우리 전달이야, 전달. 그래서 학교에서 앞에 있는 애 머리 땅 때리면서 뭐해? 전달하지, 그치? 얘는 그 다음 전달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하냐? 나는 가만히 있지만 이 때렸다는 게 이웃한 입자들끼리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입자들이 이동하지 않는 고체에서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입자들이 이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입자끼리 가까운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고체는 입자들끼리 가깝잖아요. 근데 액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멀고 기체는 입자들끼리 매우 멀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류 같은 경우 물질이 직접 순환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거는 이제 자유로운 유체,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유체, 물 같은 경우도 대류가 일어나고 기체 같은 경우도 대류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복사, 매질의 도움 없이 빛인데요, 전자기파라고 하죠. 빛입니다. 빛. 알잖아요. 전자기파 빛이지. 빛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태양이 내뿜는 빛은 뭐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요. 지구가 내뿜는 빛은 적외선이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우리가 제철소 같은 데에서 철을 가열하다 보면 이제 워낙 회색이었다 어떻게 돼? 시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워낙은 걔가 방출하던 빛이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었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왔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그 파장이 달라져서, 메인 방출하는 파장이 달라져서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 뭐 중요하진 않아. 그게 복사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매질의 도움 없이 빛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라서, 그래서 당연히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하죠. 복사는. 근데 전도와 대류는 이제 불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자,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거, 내부 에너지 누가 제일 커? 기체가 제일 크죠. 그쵸? 고체는 제일 작다. 액체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거 뭐냐, 물리변화, 화학변화 하면서 열 출입,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있잖아. 뭔 말인지 알아? 발열 반응 뭐예요? 열을 방출하는 거지. 그치? 왜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질 때. 그치? 자, 기체였다가 고체가 될 때 어떻게 돼? 나 에너지가 많았는데 에너지가 이제 적게 돼.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를 방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때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때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성질 뭐 이런 거인 거 빈칸 뭘 의미할까? 소리 이거다.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미안. 물질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때 이 잠열이죠.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고요.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숨은 열이라고도 합니다. 숨은 열들의 이름들이 각각 있죠. 그래서 기화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열은 뭐예요? 흡수. 그 다음에 액화열은 방출이죠. 하나가 흡수면 그 반대는 방출이야. 그 다음에 융해열, 흡수, 응고열, 방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증가하냐, 에너지가 커져야 돼. 에너지가 많아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와야 되고요. 내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그럼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상현상 예시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 뒤에 그래서 아마 이제 요런, 그치, 결국 또 이거야. 여러분 또 아직 역학적 에너지야. 이거 변하지 않는데 몇 문제만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199번 한번 풀어볼래요? 진짜 별거 없어. 그냥 계산하면 돼. 별거 있게 생겼는데 별거 없어. 여기 써줬잖아. 심지어 1칼로리가 몇 줄입니까? 4.2줄이야 라고 써준 거예요. G는 10으로 쓰라고 했어요. 분모 아마 21이겠지? 21이나 7 이런 건 가능하겠지? 27은 갑자기 뜬금없잖아. 여러분 잘 판단하시면 되고. 위치 에너지 50줄이죠. 그죠?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위치 에너지는 50줄이 다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때 최대라는 건 운동하고 있는 중엔 최대가 아니죠. 더 압축시키는 중엔 최대가 아니지. 정지했을 때. 그래서 운동 에너지 0이고요. 위치 에너지 0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4 5분의 2의 제곱이다. 그래서 100 곱하기 25분의 4가 돼서 4, 4, 16.
16줄이 됐죠. 얼마 줄었어요? 34줄이 줄었죠. 그래서 이거겠네? 170이겠네? 네, 해보자. 34줄입니다. 그러면 1줄에 몇 칼로리입니까? 4.2분의 1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34를 4.2로 나누면 돼요. 근데 이제 429 이렇게 하자. 10 곱해볼게. 42분의 340이고요. 21분의 170. 이 끝이네.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진짜 별거 없다. 이거 진짜 별거 없다 이거는. 그 다음에 201번. 예스. 좋아. 요거 하고 가자. 나머지 뒤에 문제들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인 감소량은 mgh다. 그럼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4mgh가 되겠죠? 자, 얘는 라지 m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얘는 라지 mgh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었던 게 운동 에너지가 라지 mgh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뭐가 있냐면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킨 뒤 가만히 일단 놨잖아요, 그치? 그럼 처음 운동량은 0 더하기 0이라서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P 플러스 P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 처음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얘가 어떻게 되냐? 이 K는 2m분의 P제곱이잖아요. 그래서 P제곱은 루트 아니 루트가 아니지. 2m이 K죠. 그쵸?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뭐가 같은 거냐면 운동 에너지와 질량의 곱이 같을 거다. 그래서 이 질량 라지 M 하겠습니다. 라지 M 곱하기 라지 M 라지 M 곱하기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 라지 mgh. 이게 A예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스몰 m 곱하기 4 스몰 mgh. 요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죠? 질량 곱하기 운동 에너지. 질량 곱하기 운동 에너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라지 m 제곱은 4 스몰 m입니다. 라지 m은 2 제곱. 이렇게 되겠다. 2m이구나. A의 질량은 2m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서 이거 할 때 뭐가 같아야 돼?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EK는 2m분의 P제곱. P제곱은 2mK입니다. P 운동량 크기는 P는 루트 2mK. 우리 이거 외워놨어야 됐죠? 우리 이거 후반부에 저거 할 때 하잖아. 물질파 할 때 하잖아요. P는 루트 2mK야.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는 거 뭐야? 질량과 운동 에너지 곱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 라지 M, 운동 에너지 라지 mgh 맞지? 그다음에 질량 스몰 m, 운동 에너지 4 스몰 mgh.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4 스몰 mgh죠. 그렇죠? 이게 같다. 라지 m 제곱이 4 스몰 m 제곱이다. 라지 m이 2m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숙제는 뒤에 있는 것들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어려워서 여기 6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치만 한번 풀어봐야 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